야구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진화합니다. 타자들은 새로운 타격 메커니즘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장비를 도입해 성장을 도모합니다. 투수들도 더 빠른 공을 던지기 위해 자신의 몸을 바꿉니다. 그리고 새로운 구종을 만들어내죠. 특히 최근에는 그런 경향이 더 짙게 보이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타니를 필두로 한 횡슬라이더의 유행은 단순 슬라이더의 하위 개념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스위퍼라는 하나의 카테고리를 만들어냈습니다. 뿐만 아니라 스킨스를 중심으로 투심과 스플리터를 합성시킨 스플링커를 시도하는 선수들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구종의 다양성은 여러 현상으로 발현되고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이 변화구는 그 변화의 현상에서 가장 트렌디하며 눈길을 사로잡는 변화구입니다. 체인지업계의 스위퍼를 꿈꾸는 킥 체인지업, 이게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최근 메이저리그에서 핫한 주목을 받고 있는 이 킥 체인지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보고 가야겠죠. 기본적으로는 체인지업입니다. 네, 당연한 이야기죠. 오프 스피드볼을 목적으로 던진다는 게 주 목적인 것은 변함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만 기존의 체인지업과 다른 점이 있다면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던지는 방식, 즉 그립이고, 두 번째는 회전과 궤적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요소들을 통칭해서 설명을 먼저 드리면, 특수한 그립과 손가락 동작을 활용해 마지막 순간 킥을 만들어 공의 회전축을 변화시켜 독특한 무브먼트를 만드는 구종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요소를 풀어 최대한 어렵지 않고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이 변화구의 가장 큰 특징인 던지는 방법부터 보면 포인트는 바로 중지의 모양입니다. 중지와 약지를 투심 그립으로 쥐는데, 여기서 중지를 이렇게 찍어 잡습니다. 너클 커브의 검지를 찍어 잡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공에서 떼어 손에 쥐므로써 구종이 달라집니다.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큰 변화를 일으킨다는 게 신기하죠. 물론 당연히 이렇게 쥐는 방법으로 끝은 아닙니다. 약간의 던지는 방식에 변화를 줘야 합니다. 가장 많이 쓰이는 서클 체인지업과 비교해서 보면 기존의 서클은 약간 훑어 던진다 또는 쓸어 던진다는 느낌으로 공을 피칭합니다. 당연히 팔은 포심을 던질 때보다 내회전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보통 투심을 잘 던지는 사람들이 서클을 잘 던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 동일한 팔 움직임을 보이니까요. 반면 슬라이더 투수같이 외회전공, 즉 홈날이 밑을 향해 던지는 공들을 잘 던지는 투수들이 간혹 이런 체인지업을 던지는 것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으로 보면 클레이튼 커쇼 같은 선수입니다. 다 잘 던지는데 유독 체인지업은 익힐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이 체인지업은 이런 동작이 없습니다. 기존의 포심을 던지듯이 끝까지 내추럴하게 끌고 가서 던지면 됩니다. 다만 다른 포인트가 있다면 끝에서 약지 부분을 더 눌러 던지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스파이크를 세운 중지는 릴리즈 포인트에서 찍게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되고, 그 효과로 인해 마지막 순간에 공을 밀어내는 힘이 작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여 공의 회전축이 변화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감싸고 있는 약지는 끝까지 유지해 회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킥 체인지업이라고 불린 이유입니다. 중지를 세워 회전축을 마지막 순간에 바꾸도록 차버리기 때문이죠. 그럼 그 회전축과 궤적이 어떤 식으로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체인지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암사이드 방향으로 사이드 스핀이 걸리며 스무스하게 가라앉는 경우가 많습니다. 타자 입장에서는 횡의 변화가 느껴지기보다는 느리게 오다 가라앉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겠죠. 근데 킥 체인지업의 경우에는 회전축의 변화와 함께 그 회전축으로 스핀을 가하기 때문에 횡 무브먼트와 종 무브먼트를 동시에 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트레드에서 이 킥 체인지업을 가르치는 코치에 따르면 이상적인 회전축은 3시 방향에서 3시 45분 방향이고, 깊게 는 4시 방향까지도 좋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횡, 종 무브먼트를 동시에 일으키는 공이라고도 설명했죠. 대략 궤적을 그려 설명하자면 서클 체인지업의 궤적은 이런 식으로 흐르는 듯한 느낌을 주는 공이고, 킥 체인지업의 경우에는 이렇게 꺾여 떨어지는 느낌을 주는 구질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스프링 캠프 당시 문유주의 킥 체인지업은 수직 낙하가 5에서 7인치에 달했으며 불펜 피칭에서는 최대 10인치까지도 내려 꽂힌 적이 있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궤적을 만드는 가장 큰 이유가 바로 또 회전수입니다. 일반적으로 킥 체인지업의 회전수는 서클 체인지업 보다 낮은 게 특징입니다. 킥 체인지업의 경우 서클에 비해 평균적으로 200에서 500rpm이 덜 나옵니다. 예를 들어 애틀란타의 그랜트 홈즈의 경우 지난해 서클 체인지업을 던질 때 체인지업의 스핀이 1892였습니다. 킥 체인지업을 던지고 나서는 1475까지 떨어졌습니다. 문유주 선수의 경우에는 1000에서 1200의 rpm을 보였다고 하죠. 네, 거의 스플리터 같은 느낌으로 회전수를 제한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렇게 회전수를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피칭하면 마그누스 효과에 의해 공이 수직 하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큰 드랍 궤적이 만들어지는 것이죠. 네, 지금까지 내용을 한번 다시 정리해 말씀드리자면, 킥 체인지업은 중지와 약지를 이용해 마지막에 차는 느낌으로 던지며 그 던지는 느낌으로 회전축을 변화시켜 종, 횡, 무브먼트 모두를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이 스트라이크 존 앞에서 급격히 떨어지는 낙차를 그리며 그 낙차는 마그누스 효과, 즉 낮은 회전수에 기인하게 됩니다. 네, 긍정적으로 장점만 살펴보면 서클 체인지업 플러스 스플리터의 장점이 만들어지는 마구가 되는 것이죠. 마스터할 수만 있다면 데빈 윌리엄스의 체인지업, 일명 에어밴더, 생가코다의 스플리터, 일명 유령 포크볼과 같은 마구 수준의 변화구가 탄생할 수 있습니다. 말로는 알겠고 어떤 느낌인지 쭉 한번 해보시죠. 바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구사하는 선수들의 실제 킥 체인지업을 보시겠습니다.
Judge has protected Soto, and Soto has. What he does here, 2-2. Got him. Defensively as he has offensively. What's impressive? And Hicks goes down, runs 3 hits. And Hicks goes out. This is, remember, a converted reliever. And the 3-2 to Paulie is swung on it. 어떻게 느낌을 대충 아시겠나요? 공 자체의 움직임은 엄청나죠. 종횡 무브먼트 다 느껴지시죠? 분명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볼 수 있는 구질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렇게 완벽해 보이는 구중임에도 약점은 당연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약점은 생각보다 뼈아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제구 난이도입니다. 당연하겠지만 약지의 힘, 중지의 킥으로 회전의 궤적이 달라지는 구종입니다. 제구가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어느 정도 실전에 구사할 정도로 감을 잡기 위해선 상당히 연습이 필요한 구종이죠. 션 앤더슨은 이 구종에 대해서 컨트롤하기 너무 어렵다, 잘 들어가면 좋은 건 분명하지만 아닐 땐 그냥 한가운데 스핀 없는 느린 패스트볼 뿐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의 마틴 선수는 처음 이 구종을 배울 때 마치 종이 비행기를 던지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곳으로 컨트롤할 수 없다는 뜻이겠죠. 두 번째 문제는 그립의 불편함입니다. 당장 왼손에 도움 없이 공의 중지를 구부리고 공을 지어버려 하십시오. 손가락을 찢어 손에 공을 끼워 던지는 포크볼보다도 불편하고 어색합니다. 연습을 하면 당연히 나아지긴 하겠지만 동일한 심 위치에 동일한 각도의 손가락 구부림, 그리고 손가락 위치를 두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서클 체인지업이나 스플리터에 비하면 너무도 어렵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효율성인데요. 실제 의도는 종횡 무브먼트를 모두 그림에 떨어지는 게 맞지만 실제 그립의 어려움 때문인지 선수들이 던질 때의 모습을 보면 횡의 무브먼트가 발생하지 않을 때가 자주 보입니다. 그럼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횡 무브먼트가 없이 떨어지는 공은 스플리터잖아요. 사실 굳이 어렵게 이렇게 배워 던질 거면 그냥 스플리터를 배워 던지는 게 더 빠르고 효과적일 거란 이야기죠. 이 세 가지를 모두 합쳐보면 하나로 귀결되죠. 난이도가 높은 공이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스프링 시즌에 핫했던 문우주나 그랜트 홈즈 선수의 경우엔 실전에서 이 구종을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고, 많이 사용하고 있는 시카고 컵스의 데이비스 마틴, 뉴욕 매치의 클레이지 홈즈 선수의 체인지업 지표를 보면 썩 좋지 못합니다. 마틴 선수의 체인지업은 29.1%로 구사하고 있고 90.5마일의 구속과 장타율 0.438로 매우 좋지 못합니다. 클레이 홈즈의 경우엔 16.4%를 구사하고 있고 87.3마일의 구속과 장타율 0.375로 역시 그닥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물론 아직 완성 단계가 아니기에 리그가 진행되면서 완성도가 올라가면 좋아질 수 있기에 조금 더 지켜봐야는 합니다. 이렇게 킥 체인지업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이 변화구에 대해서 조금은 아실 것 같나요? 홈플레이트 앞에서 급격히 떨어지면서 횡 무브먼트까지 주는 변화구, 투수에게 가장 큰 위력이라는 생소함까지 이 구종이 관심받는 건 어쩌면 너무도 당연할 겁니다. 게다가 자세히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구종의 특별한 점을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난이도는 어렵지만 접근은 쉽다는 점입니다. 앞서 커쇼의 예를 들었듯이 스피네이션 성향이 강한 투수들도 익힐 수 있는 변화구라는 점에서 확실히 체인지업보다는 접근성이 뛰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게다가 손가락을 벌리는 행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스플리터보다 팔꿈치에 전달되는 데미지도 없죠. 슬라이더 플러스 스플리터를 같이 던질 경우 팔꿈치 손상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에 이런 부분을 대처할 수도 있을 테고요. 분명 장점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제 증명할 일만 남았을 뿐이죠. 누군가는 스위퍼가 슬라이더를 잡고 하나의 현상으로 구현되었다시피 이 킥 체인지업도 기존의 체인지업을 잡아먹고 하나의 현상으로 구현될 가능성이 있다고도 합니다. 물론 개인적으로는 글쎄요긴 합니다. 스위퍼는 공의 효율을 떠나 던지는 난이도가 낮았던 게 대중화의 큰 몫이었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 너무 어려워 보입니다. 그리고 솔직히 아직까진 완성도가 100%인 투수가 없어서 그런지 스플리터가 있는데 굳이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올해, 내년 계속해서 언급은 될 수 있을 겁니다. 킥 체인지업, 이게 과연 제2의 스위퍼가 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시죠. 감사합니다.